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낯선 아들. 저는 올해 65입니다. 한 달 전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20대에 결혼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에 가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커피를 내려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리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40년 내내 그랬습니다. 출장을 가도 새벽 일찍 나가야 할 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면 꼭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오래전에 읽고 싶다고 했던 책, 지나가다 예쁘다고 했던 스카프. 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괜찮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는 정장을 사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최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손주들을 태우고 놀이터를 뛰어다녔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먼저 잠들곤 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참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했고 친구들은 당신 남편 같은 사람 없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식 첫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뒤로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남편 회사 후배나 친구의 아들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더니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식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이미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조금 떨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제 딸이 뭐라고요? 라며 소리쳤고 아들은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말렸고 장례식장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남편. 손을 잡고 산책하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했던 남편. 그 사람에게 제가 모르는 아들이 있다니. 그날 밤 친척들이 다 돌아간 뒤 그 남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제 자식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35살. 남편이 30대 후반이었을 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희 큰딸이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제게 특히 더 잘해줬습니다. 갑자기 꽃을 자주 사오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그냥 당신이 고마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남편이 보낸 편지들, 송금 내역,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남편은 정기적으로 민준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고 몰래 아이를 만나기도 했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도 좋은 분이셨어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고 학교 운동회에도 몰래 오셔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돌아가셨고 저는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학교 운동회? 우리 딸 운동회 때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못 간다더니 그때 민준이 운동회에 갔던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기억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야근이야라고 했던 날들. 주말에 회사 행사가 있어라며 나갔던 날들. 출장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워야 해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에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당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라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무슨 소리야, 우리 행복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남편이 고백하려고 했던 걸까요?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걸까요? 매일 아침 침대 옆에 놓아두던 커피와 메모. 그것도 죄책감의 표현이었을까요? 저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상속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작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 남편은 저보다 돈 관리를 잘했습니다. 나중에 당신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제 자식들과 나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도 동등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절반,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합니다. 3명의 자녀로 계산하면요. 3명의 자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오시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시고 제 손을 잡고 결혼식 고질로드를 걸으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혈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이나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했던 남편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유품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향수, 시계. 그 물건들을 보면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밀려왔습니다. 제 딸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이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나는 아빠의 유일한 딸이 아니었던 건가요? 제 아들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정장을 사주시면서 넌 내 자랑이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준이한테도 정장을 사주셨을까요? 똑같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을까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들이 물을 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할아버지 사진을 치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속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혼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어릴 적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남편은 민준을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포즈로 우리 아들을 태웠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민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나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지금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남편. 제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남편.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하던 남편.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나요? 40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재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는, 오염된 기억들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